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박영민, 박재입니다. 3월 셋째 주 YBS 뉴스입니다. 신설학부의 정원을 충당하기 위해 자유전공의 폐지가 잠정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승 기자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내년부터 글로벌 융합학부와 융합과학공학부가 신설되면서 증가하는 정원의 일부를 자유전공을 폐지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세 춘추와의 인터뷰에서 교무처 교무팀 차기섭 팀장은 자유전공이 희생양이 된 이유에 대해 자유전공은 2009년 설립될 당시 법과대학의 로스쿨 전환으로 인해 임시로 생긴 학과였기 때문이다라며 폭넓은 안목과 다양한 학문을 융합할 창의적인 사고력 등을 지닌 인재 양성이라는 자유전공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이는 자유전공이 2009년 당시 법과대가 사라지면서 생긴 TO는 채워야 하는데 아직 과가 신설이 되지 않아 훗날 신설될 과의 인원수를 메우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 놓은 모집 단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론공부랑 자유전공을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제 진로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고 싶었고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학교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그럼 그때 그냥 언론공부를 갔으면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유전공은 2009년에 신설돼 이제 막 4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학생회도 설립하고 자유전공 각반 회장이 확대 운영위원으로서 인준 또한 받았습니다. 또 자유전공 학생들은 2학년이 돼 각자 다른 단과대 소속에 배정됐어도 다양한 동아리와 소모임, MT 등 자치활동을 꾸준히 해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화요일에 열렸던 비상긴급회의에서 자유전공 회장 오동아 씨는 학교 측에서 자유전공의 자치활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학생회 자체의 문제를 많이 제시를 하셨고 특히나 이제 저나 이제 부학생 회장한테 하신 말씀은 너는 신방과인데 왜 자유전공 학생 회장을 하고 있냐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전공 학생들은 번지르르한 말로 학생들을 모집해놓고 이제 와서 4년간 자유전공에 쏟았던 자신들의 애정과 열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폐과를 논하는 학교의 태도에 분개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학교 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이제는 그 도를 넘어 폭력적인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제대 학생회가 이를 저에게 미리 전달해주지 않았더라면 학교 측은 4월 초에 있을 입시호강 발표를 통해 또 한 번 저희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세 학생 사회를 다시 한번 우롱하고 기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농락하는 학교의 일구이연한 태도, 이는 학생 사회에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YBS 뉴스 정혜승입니다. 제50대 총학생의 포커스 온 스토리가 융합학부 신설 및 자유전공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안세영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부터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학부가 개편될 것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학부는 더 세분화되고 이에 덧붙여 2개의 학부가 더 신설된다는 겁니다. 이는 학교 총 정원의 10%를 국제 캠퍼스로 보내려는 정책의 일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엔 단과대의 인원을 감축하면서 테크노아트학부와 아시아학부를 신설해 총 정원의 5%를 채웠지만 남은 5%를 위해 학부를 개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 사립대 증원 제한 방침에 따르면 새로운 학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정원만큼 다른 학부의 감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유전공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식의 논의가 진행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7년 후 되면 앞으로 입학 정원이 한 30%가 줄게 돼 있어요. 30-40%가. 그럼 대학 들어온 학생들이 줄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거기다가 좀 프리미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다른 학교랑 좀 더 차별화시켜가지고 학생들을 갖다가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장치를 둬가지고 명품 교육을 시키는 그걸 갖다 늘려가려고 그래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1일 총학생회가 공개한 자보에 따르면 아시아학부는 공식적인 8학기 커리큘럼이 없을 뿐더러 테크노아트학부는 단일학부에서 갑작스럽게 UIC 소속으로 변경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융합학부 신설 및 자유전공 폐지와 관련된 논의는 지난 12월부터 약 4개월 만에 성급히 결정됐다는 점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안고 개설한 아시아학부와 테크노아트학부 또한 독립적 학부로서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새로운 학부를 신설하는 것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테크노아트 학부가 이제 2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때 폐지를 한다면 좀 과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융합과학부가 굳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학교의 무책임한 태도. 학생들의 불안감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YBS 뉴스 안세영입니다. 우리 대학교 교무처가 지난 14일 학예 계절학기 수업의 국제캠퍼스 개설안을 철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정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계절학기 수업을 국제캠퍼스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철회돼 물리, 화학, 생물, 실험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신촌 캠퍼스에서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실험 과목 계절학기 수업이 국제 캠퍼스에서 열리게 된다는 점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계절학기 수업과 마찬가지로 실험 과목 역시 신입생보다는 재수강생의 비율이 높습니다. 작년 계절학기의 경우만 해도 물리, 화학, 생물 실험 과목의 재수강 인원이 500여 명에 달했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학교 측은 실험 과목의 경우 신촌 캠퍼스보다 국제 캠퍼스가 설비가 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계절학기를 국제 캠퍼스에 개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장 이정수 씨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계절학기 실험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 차원에서 셔틀버스 증설 등의 대안을 논의 중이며 계절학기 수강생들이 국제 캠퍼스 기숙사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방안 또한 구상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총학생회는 이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교와 지지한 방법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캠퍼스 가서 수업을 듣는데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좀 기숙사에 사는 부분도 기숙사비가 이제 가중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험 과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아무리 좋은 수업을 더 그곳에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존의 재수강생들이나 아직 학생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완충작용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더 요청을 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방적인 입장만 내세웠던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절학기 국제 캠퍼스 이전을 철회한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국제 캠퍼스에서 개설되는 계절학기 실험 과목을 듣게 될 공과대학, 이과대학 학생들의 통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여전히 매우 미흡한 상황인 만큼 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해결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BS 뉴스 정재입니다. 우리 대학교 교목실에서는 학생들의 채플 수강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채플에서의 금기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생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우리 대학교 교목실은 채플에서의 금기사항과 그를 어겼을 시 부여될 페널티를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교목실은 노트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 책, 신문 등을 읽는 행위, 의도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행위, 이어폰을 끼고 음악이나 녹음물을 듣는 행위, 음식물을 반입해 먹는 행위를 금기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경고 이메일 및 문자 발송, 호출 및 채플 담당자와 면담, 3회 결석 처리, 채플 논패스 처리의 순서로 4단계에 걸쳐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교목실 선교지원팀 정일관 목사는 교목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데엔 예의에 어긋난 대다수 학생들의 채플 수강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가 심화됐고 이로 인해 채플에 초청된 강사들의 불만이 누적돼 왔단 겁니다. 정 목사는 채플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명사 초청 등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대화 채플을, 2012년부터는 학생 주간 채플을 시행했으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정기 교목회의를 통해 학교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교목실은 금기사항과 페널티를 공지한 후 약 일주일 동안 학생들의 태도 변화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금기사항은 유지하되 금기사항을 제정한 본래 목적이 억압이나 종교 강요가 아닌 기본적 예의와 채플이 정식 수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인 만큼
페널티 처리에 있어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채플에서의 금기사항과 페널티 제도가 채플 시행 후 처음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학생 사회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채플 시간에 학생들이 집중하지 않는 산만한 분위기가 문제가 되는 게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그것이 강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근본적으로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또 실효성 측면에 있어서도 대강당의 구조상 학생들이 위반 사항에 일일이 적발할 수 있는지, 연세인이라면 기본 내학기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공통 기초 과목 채플. 채플의 금기사항과 페널티 제도가 학교와 학생들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결정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 YBS 뉴스 방지연입니다. 2013학년도 1학기 분할납부 2차 납부 등록이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실시됩니다. 납부 대상은 분납 4차 신청자 중 분납 1차 금액을 납부한 학생이며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오는 25일부터 학사포탈 등록란을 통해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자는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3차 등록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등록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교목실에선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학생주간 채플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기독교인을 포함하고 있는 5인 이상의 팀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채플은 형식에 상관없이 40분 이내로 자유롭게 구성하면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누수채플 1층 교목실 선도 지원팀에 방문하거나 채플@연세.ac.kr로 이메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학생 주간 채플은 5월 28일부터 31일 사이에 진행되며 기획서가 채택된 4팀에게는 진행비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학군단에서 오는 29일까지 2013학년도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및 여학생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군단 홍보 데스크 및 학군단 홈페이지 www.armyofficer.mil.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web.연세.ac.kr/ROT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철저하게 배제된 우리 대학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대화 타협을 가르치는 학문의 전당이 이제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기업식 운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3월 셋째 주 YBS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연세인 여러분 고맙습니다.